인사TV 진행자 정윤희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점점 봄바람이 불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니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윤희와 북토크에서는 아주 특별한 저자님이 오셨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시는 배병준 저자님이신데요. 미국에서 포춘 5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최근에 약속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출간하셨는데요. 이번에 한국판을 출판한 계기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늘 북토크에서는 배병준 저자님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으로 인생을 기록한 이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자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북한과 남부 합작 영화를 만든 이야기 등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병준 저자님과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사셨어요? 61년 살았는데요. 61년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네. 참 젊다고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일사 후퇴 때 네. 이제 평양에서 네. 부산으로 나오는데, 그때 부산에 국제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예, 국제시장. 영화도 있었잖아요. 국제시장 영화도. 네. 근데 그때 그 한경도 평양에서 피난 나온 아주머니들하고 네. 부산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국제시장에서 싸우고 장사하는 당이니까 경쟁. 네. 그러니까 뭐 부산에 있는 여성분은 문도가 뭐 또 이북에서는 이 강나 새끼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 네. 내가 그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쌍하게 고생하면서 이남은 나왔을 때 그 피난민을 받아준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에요. 피난민을? 그렇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함경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쵸. 때, 예, 부산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이렇게 또 북쪽은 공산당의 나라지만은 피난민을 온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부산 사람들의 시민의 그 마음이 네. 역시 이건 한민족이고 우리 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곤란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이게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고생하고 미국 가서 뭐 한국에서 이북에서 13살까지 살고. 네, 그 이유 이야기는 차차 그럽시다.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네, 저자님. 네네. 네, 와, 지금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와, 미국에서 61년 동안 사셨고, 지금 85살. 네. 와. 미국 나이로. 네네네. 예. 만 85세. 네, 37년생입니다. 와, 37년생이시고요. 와, 세상에. 근데 되게 정정하시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잘합니까? 네네. 이 책을 영어로 썼는데, 네. 한국말로 변형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 배웠어요. 그러시군요. 예. 역시 네네. 뭐 자랄 때 배운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금방 다시 배워지더라고요. 예. 그래. 이번에 한국에서 약속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네. 참고로 오늘 이 인터뷰에 또 손님 두 분도 와 계세요. 한 분은 약속이라는 책을 출판하도록 이제 도와주신 북일만 한국출판역사연구회 회장님 나오셨고요. 네, 또 한 분, 네, 목소리 들립니다. 목소리 인사드립니다. 네, 목소리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도 미국에서 30년 동안 살고 계신 우리 한국 재미교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오셨는데 네, 우리 인터뷰 이 자리 공간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방청객으로 지금 앉아 계시고요. 이 화면에는 저하고 우리 저자님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번에 그 약속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요? 사실 자서전은 감명 깊게 읽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저자님 사실. 근데 약속이라는 책 정말 잘 읽었고요. 이번 책 어떻게 출간을 하시게 됐어요, 한국에서요? 영어를 우선 네.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먼저 쓰셨어요? 예, 그래서 영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 나가서 그럼 영문판 제목도 프라미스. 프라미스. 네. 예. 그래서 팍스 뉴스니 뭐 미국 그 언론 계통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 네. 책도 지금 팔리고 있고. 예. 근데 뉴욕 타임 베스트 북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겠어요. 네. 기다려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또 그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그 팬데믹 때문에 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그 우리 부모님이 준 그 선물인지 모르지만 네. 기억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네. 다 썼는데 특히 내 이번 책 쓴 그거는 제가 이북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를 이북에 가서. 그쵸. 평양에 가셔가지고 영화 영화, 만드셨죠. 예. 그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죠. 예, 그렇죠. 그쵸? 예. 예. 네. 근데 영화를 만든 후에 축전에서 이런 데서 이제 뭐 상장도 받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미국에 있는 본토백 사람들 본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도 만드는데 당신에 대한 책을 한번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영화를 북한하고 같이 그렇지. 영화도 만드셨는데 책을 한번 써보시라. 그렇죠. 예. 그러나 축전에서 이제 네. 이 얘기할 때 영화 만났던 거에 그 경험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네. 이북에서 그럴 수도 있니? 참 재밌는 얘기니까 책을 쓰라. 그것이 동기가 됐고 네. 또 지금 저 복선 이북에 가는데 이틀 살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일기를 썼어요 제가. 일기를. 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거는 다 붙여가지고 한번 책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의 스크린 플레이를 쓸까 하다가 네. 자제 쓰는 게 편하고 네.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한 5년 걸렸어요. 그래서 5년 정도 걸리셨어요? 예. 와, 세상에. 네. 5년 정도 이렇게 이 책을 쓰시면서 사실 그동안 살아오신 그런 이제 기억들이 하나하나 또 이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사실 미국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맞아, 그럼요. 이거 똑같은. 코로나 시기에 또 책을 또 집중적으로 쓰신 계기가 또 됐습니다.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네. 지금 영문판도 이 프라미스라는 제목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팔리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방송을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프라미스라는 제목으로 된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책문화TV 구독자들께서 배병주 저자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어떻게 또 남부 합작 영화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책을 쓰셔가지고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병주 저자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병준 저자님은요, 1937년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북한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한으로 전 가족이 이주를 했고요. 이후 이주민 가족으로 지독하게 궁핍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배병주 저자님은 이제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미군을 상대로 행상에 나서기도 했고요. 고생 끝에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취업해서 고속 승진을 한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도 이주민으로서 숱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 모든 것을 신앙의 힘으로 특히 그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어머니와 아내의 격려로 극복하고 커다란 기업을 일궜습니다. 사업이 번창해 나가던 1997년 미국 언론은 북한 땅, 자기 고향에서 수많은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를 접한 배병준 저자님은 곧바로 고향의 주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호 식량을 보내고요. 북한에 빵 공장을 지어주고 농작물 개량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고아가 된 아사자 자녀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쓴 시나리오로 북한에서 영화 산 너머 마을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 영화가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 우수 영화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자서전은 이러한 저자의 이민 성공 스토리, 박애주의에 기초한 북한 주민 돕기,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기독교 메시지를 담아낸 북한 영화 제작 과정 등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배병준 저자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책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의 시간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책 한 권으로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 아주 빼곡히 우리 배병준 저자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되게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떠셨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옛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뭐 부산 시장 얘기도 했지만은 네. 고향 생각도 나거든요. 예. 네, 어렸을 때 해령에서 자랄 때 고향 생각, 또 네. 부산에서 피난민으로서 텐트 속에서 우리 경주에 동창들도 그런 많았지만은 네. 또 미국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유학생으로서. 그 사업하고 네. 뭐 동양인으로서 처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작곡하는 식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2차 전쟁 끝나는 것도 내가 거기에 있어서 소련군들도 봤고 또 6.15 살고 피난 막 굶으면서 날아오는 것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지나가게 해줬고 또 미국 와서 뭐 부모 다 떨어져가지고 공부하는 데서도 그런 이것이 무슨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 한 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저한테 중요한 것이 자라면서 어머님의 사랑 네. 그래서 어머님이 기독교는 내 가슴에다가 심겨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결혼한 우리 처가 나를 상당히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뒤에서 받들어주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좋은 성과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뭐 이북에 가서 고한 뭐 3,600명 되는 고한 그다가 한 15년 동안 내가 구해줬으니까. 북한에 15년 정도. 예. 97년. 예. 근데 97년에 우리 뭐 한국 분들도 알겠지만은 거의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는 뭐 200만 명이라도 한국 정부에서는 뭐 70만 명. 근데 하여간 국제적으로 유나이티드 네이션 보고에 보면 300명이 죽었다니까. 그때 이제 북한에서 당시에 그 고난의 행군 시기였잖아요. 예, 그쵸? 97년, 그쵸, 96, 97, 98년. 맞아요. 근데 저게 아마 어떻게 그거를 시작했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루 해설 가는데 비가 많이 온 날에서 앞에 보이셨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그게 97년도 1월 달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KQE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네. 뭐 10만 명 애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뭐 사회 바꾸고 하는 건 뭐 이백에 대해서 뉴스도 보지 않고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 밥도 먹게 안 되고 잠도 안 되고. 그래도 그 얘기를 우리 부인한테 하니까 우리 부인은 뭐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이북에 삼촌이 있는 데 가지고 이상 가족 그걸로 이북에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박 사장 이런데 어떻게 하면 이북 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뭐 식량품 같은 걸 기증하라. 그래서 사식 컨테이너에 어린애 과자 같은 걸 보내줬어요. 아, 컨테이너예요? 예. 오. 그래서 홍콩을 해가지고 부킹을 해가지고 오는데. 네네.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그 컨테이너가 도착한 것이 4월 초예요. 네. 그런데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고요. 태양절이 태양절, 그렇죠. 예. 네. 김일성이 그뭐 수령님이죠. 태어나는데 그 과자가 며칠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제 뉴스 보면은 광장에서 그 행진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애들이 전부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네, 네. 네. 그래서 걔들이 그 다 줄을 서서 이제 하는데 얼마나 배고파서 하루 종일 오늘 그 과자를 다 놀아줬어요. 아, 우리 저자님께서 보내주신 건강지. 과자. 다행히. 예. 그러니까 그 북서는 정부에서 이게 재밌게 보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제일 좋은 기념일 날에 시간을 맞춰서 보내는 누구냐? 네. 그래서 이 배우님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뭐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저 해령계 고향인데 그 고아원 도와주려고 온 분인 것 같다. 네. 그 해령입니까? 그 우리 어머니 고향인데 근데 해령이가 김일성 수령의 부인의 고향이에요. 아, 회령이? 예. 아. 그게 김정은의 할머니의 고향이에요. 아, 회령, 북한 회령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많겠지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뭐 한국이 다 그렇지만은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어머님을 상당히 순종한다고요. 그쵸. 네. 어디 가도 노래 부르다 어머니 노래 부르다 딴 얘기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배선이 우리 어머니 고향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 돌라고 먼데서 오고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해외에서 살지만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 빅브라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거면 배선생님 또 어떤 사람 배동무는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그거 들 때는 나 속으로는 내 고향이 해려면 고향은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네. 한국은 내 고향 내 고향 남쪽보다 뭐.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한테 좋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영화도 만들게끔 해준 거예요. 그 아, 사람들이. 그렇군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이야기를 한번 우리 책 안에 우리 저자님께서 사진 자료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저자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럴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좋아요.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되는 예. 이 사진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님. 네. 예. 이거 1937년입니다. 내가 한 살도 안 됐을 때죠. 아, 우리 저자님께서 한 살도 안 되셨을 예, 때? 예. 아, 거기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애가 접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네. 이게 한경 그부터 청진 근처에 네. 지금은 이름을 바꿨을 그렇지만 옛날에는 주울 온천이라고 이랬어요. 온천. 아, 온천. 온천. 아, 그때도 온천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거 예. 세계에서 유명한 온천이에요. 아. 이제 백두산에서 흘러나는 그 뜨거운 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우리 우리 부모님 계시네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세 아이가 두 애가 나의 형이고 예. 형 두 분이고 내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우리를 간호하는 그 보험 이제 뭐랄까 네. 케어테이커. 아, 그렇군요. 여기 가족 사진이네요. 네. 네, 1937년. 네. 네네. 예. 우리 저자님 한 살 때 음. 예,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가만히 예. 우리 편안을 내려면서도 사진을 갖고 거 없어요. 그니까요. 아니 저 당시에 저렇게 사진을 찍으셨을 정도면 회령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잘 살았죠. 그쵸.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재밌게 얘기합시다. 예. 저 입고 있는 옷이 네. 옛날에 마루벤이라고 일본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어요. 아, 예. 거기서 사온 옷이니까 얼마나 부자였던가. 그니까요. 예. 네네. 아니 보니까 사진만 딱 봐도 좀 굉장히 좀 부티가 나는 집안인데. 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목재를 했는데 아 목재. 예. 아. 그저 한국도 나무들이 많잖아요. 네. 그 목재를 크게 해가지고 조선 그러니까 이북 이남 네. 철도 하는데 나무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저 배양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 엄청난 크게 사업을 하셨던 예, 분인데 목재 그때는 사업을. 아마 네. 전 조선에서 둘째 셋째 예. 번에 설경동 씨라고 알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 이남에 왔을 때는 대한전선도 건설하시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큰 기업인데. 네. 예. 아. 그리고 경기조합 학부회의 회장도 했고. 예. 네. 뭐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회령이라는 도시가 한경북도. 한경북도에서 네. 이제 우리 저 조선 우리 나라가 토끼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토끼. 네. 토끼 귀의 제일 꼭대기예요. 아 세상에 그래서 만주랑 붙어 있는 그 맞았어요. 도시구나. 강이 예. 도망강 그렇지 도망강인데 네. 강을 지나면 중국이고 예. 제일 끝에 가면 소련이에요. 아. 조금 소련이 붙어 있다고요. 네네. 아, 그런 도시군요. 네. 아,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니까. 네. 네. 예. 외는 이제 부산에 피난 갔을 때 찍은 거고요. 아, 예. 네, 부산에 피난 가셨을 예, 때. 저 키가 큰 우리 제일 큰 형이 해군사학교 다녔고 두 번째가 경기지역 다니고 내가 세 번째고 그 밑에 여자애가 내 누이 동생이고 저 꼬마애가 내 남자 동생이고 이제 아버님하고 아, 그 밑에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진 네. 또 이쪽에는 어머님 사진. 예, 그렇군요. 저렇게 해서 오영재, 네. 오남매셨네요. 오남매, 그렇죠? 예. 네. 네. 오남매 중에서 우리 저자님이 그러면 막내 세 번째. 셋째. 네, 셋째. 네.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어머님이요. 네. 상당히 그 기독교의 그 찬설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정릉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예, 정릉교회 예. 있죠. 예. 정릉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정릉교회에 대해서. 아, 그래서 돌아갔을 때도 정릉교회 묘지에 네. 계시고. 어떻게 그 회령에 계셨을 때부터 그 기독교를 그러니까 어딘가 얘기했는데 그 네. 기독교가 참 들어오는데 어딘가 여서는 잘 모르는데 그 호스턴이라고 해서 사실 보스턴이에요. 아, 보스턴. 네. 예, 보스턴은 캐서릭 처치 그 교회가 저 평양에서 남쪽으로 사려원 끝에다가 학교 전거의 호스턴 대학인데 그게 첫 기독교 학교예요, 한국에. 아, 그렇군요. 그때는 조선이죠. 예, 네. 거기에 어머니가 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그때는 뭐 평양이니 서울에서 뭐 있지만은 한경북도 해령에서 학교 다니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이렇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네. 뭐 가정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그 배씨 집안에서 며느리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네. 뭐 그래가지고 네. 어떤 분하고 또 천양평화 그때는 네. 저 조선의 유명한 부인들을 가서 천양평 가서 인사하고 하는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깼지 그때 어.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네, 그리고 네. 그때부터 기독교를 아주 그래가지고 정릉교에서 네. 전도회도 아, 찬스하죠. 그렇군요. 네. 네. 자, 또 다른 그러니까 사진. 그 한마디 더 말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의 사랑이 갖고 뭐 도와줬다 하면은 어머니 사랑이 난다는 거예요. 아, 네네. 자, 네, 사진 또 다른 사진 볼까요? 네. 저 위에 사진 또 두 컷이 있는데, 예. 네.
네. 그건 우리 부인. 예. 그 밑에 사진에 오른쪽에는 분이고 위에는 그 내가 큰 사진을 붙인 이유는 네. 우리 부인이 연세대학 의학대학 이런 첫 졸업반이었었어요. 아,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네. 예, 이과대학. 그때는 예과 뭐가 있었지만 대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대학을 선임한데 예. 첫 졸업했을 때는 간호로서는 대단히 능력 있는 간호로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그 얘기를 하면은 오늘 저 소주 갖다 놓고 아, 밤새네요. 자, 오늘 그럼 밤을 새면 안 되니까. 그래. 네, 그럼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 간단히만 그 사진 보여주시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 그 미국에 올 때 유학생으로 올 때 미국에 윌리엄 풀브라이트는 상원위원회 있었어요. 네. 그분이 국제 인터내셔널 엑스체인지 스튜던트 프로그램을 미국 하원에서 패스했어요. 아,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미국 왔는데 예. 그때 지금은 뭐 스튜던트 론 그것도 있죠. 그때 그 장학금이라는 게 학교비는 정부에서 해줬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장학금은 해주고 그죠? 예. 그래서 먹고 사는 건 내가 해야 돼. 아, 그러네요. 생활비는 벌어야 되는. 그렇지. 네네. 근데 우리 집이 하도 못 살았으니까 예. 제가 어떤 그런 얘기가 맞죠. 50불 가지고 왔어요 미국 돈으로. 50불이요? 예. 어머 세상에. 그래가지고 네. 졸업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던 게 책이 다 있지 읽어봤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병원에서 만난 분이 내 부인인데. 미국에서 만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이거 재밌는 얘기니까 잠깐 할게요. 예. 우리 형부가 시스터님 형의 부인은 뭐라 그러죠? 네, 형의 부인. 예. 네. 형수. 네. 형수가 그 나보고 엉클 삼촌 지금 한국에서 간호원이 둘이 왔는데 네. 그렇게 이쁘더라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12시간씩 일하는데 가서 한번 데이트하라고. 예. 그래서 일요일에 갔어요. 네. 갔는데 그 큰 병원에 시카고에서 가서 I'm here to see Miss Lee. 한국에서 간호원 Miss Lee. 그러니까 yes, we have two Miss Lee. 네. Which one you want to see? 네. 그래서 내가 형수한테 이름을 묻혀놨다고 선만 물었지. 그 성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당만하다는 게 둘이 미스가 있는데 누구?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예. 1960년대. 그러니까 롤라덱스를 하더니 아하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나니까 좋다고요. 네. 그래서 만난 거 지금 우리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인 낮에 일 안 했으니까 만났지만은 네. 그렇잖아요. 이쪽 미스를 만날 수도 있었다고. 그치 맞아요. 그쵸. 네 뒤바뀌어졌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당신 그날 참 재수 좋았다. 네, 그러니까 먼저 만난 미스 리. 네. 그래서 네. 둘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네. 했어요. 이제 책에 다 있겠지만은. 네. 우리 그 사모님 조남이 이규희. 예. 이름 너무 이쁘고. 그래요? 네, 규희. 얼굴도 예뻤어요. 네. 아니 여기 책에 사진 있는데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책에 저렇게 우리 사모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네. 이 책에 쓰셨더라고요. 21년에. 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이거 사진은 이제 뭔가요? 첫 우호 사진이 네.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오는데 걸어 내려왔어요. 평양에서요? 예. 걸어서요? 예. 우리 걷기 시작한 게 11월 15일쯤 돼가지고 네. 부산에 도착한 것이 12월 31일.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죠, 6.25. 6.25 때, 그쵸? 네. 한국 전쟁. 1950년. 그쵸, 1950년. 50년에 네. 6월 25일에 미국의 군인이 남쪽을 그쵸. 침략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메카서 상해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몇 달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몇십 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50년 11월 15일에 떠나서 부산에 있는 것이
1951년 1월 1일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한겨울인데. 제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배가 좀 부르면은 추운 걸 잘 모르는데 배가 고프니까 더 추운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네. 자는데도 뭐 산에서 잘 수도 있고 뭐 예, 예. 우리에서 잘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사진에는 다리를 걷는데 이것도 내 책에 얘기가 되고 걸어오는 거. 그다음에 기차 타고 벗어나는 장면이고. 근데 이 사진은 내가 그때 이 속에 있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사진 근데 그 미국 그 박물관에서 이걸 봤는데 그때 우리가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썼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사진 속에 우리 저자님과 부모님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예. 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렇게 북한에서 한국으로 저렇게 걸어서 몇 밤 며칠을 걸어서 다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피난을 예, 45일간 6주일 동안. 그렇죠. 예. 50년 11월 15일 날에 그러니까 북에서 출발해서 51년 1월 1일 날에 부산에 도착. 부산 얘기 됐죠. 근데 그 또 재밌는 얘기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부산역에 타니까 부산역에 빨간 벽돌 빌딩이에요. 네. 지금도 그 벽인지 모르지만 뼈가게 저 시계가 있고 그때 네. 그 부산역 속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아 부산역에. 역 속에. 그치. 그래서 밖에서 잤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밖에 잤는데 네. 이 코르게리 박스라는 박스가 이제 미국 군인들 무슨 한 그게 길에서 바람 부는 걸 몇 개 갖다 놓고 텐트 같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은 하나는 부산에 원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우리 집 아버지 다음에는 내가 대장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불을 내가 입고 네. 이불에 냄비 그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 메카니까 걸으면 달락달락 소리 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상상해보세요. 부산 정거장이 1월 1일 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쵸. 그리고 바람 부는 걸 막는 게 또 하나도 없고. 예. 그것이 1951년 1월 1월 1일. 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정도면은 와. 그 3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13살 때가 13살 때예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내 차 보면 네. 그 챕터 끝날 때마다 그때 내가 13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고요. 그치, 네, 네, 왜냐면 읽는 사람을 보고 13살인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했더라고요. 네네. 우리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좀 빨리 나오는데 저 위에 거는 저 중국에 있는 공장이고 밑에 거는 미국에 있는 공장 네마크. 그러니까 그 우리 배병주 저자님께서 미국에서 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떤 사업을 그때 플라스틱 백. 아 플라스틱 네, 백이요? 네. 아. 근데 미국에는 그 네. 트래시 백이라고 가족에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어떤 컨테이너는 뉴욕 같은 데서 사면 그걸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외에 뭐 샌드위치 백이니 뭐 여러 가지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공장의 모습이네요. 네. 네, 공장이 보니까 뭐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 예. 네. 어디 펜실베니아라고 미국의 주 동쪽에 예. 하나 있고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하나는 중국에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 공장의 모습을 저 사진으로 이제 보셨고, 그리고 우리 배병주 저자님의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프셨을 때 이 사업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이유가 근데 사실은 네. 제가 한 거에 이제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고는 뭐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거는 심장하고 치매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딴뭐 신문이 이런 것 같아도 네. 내가 그렇게 사업할 때 뒤에서 받쳐준 일은 내가 이제는 받쳐줄 대로 해가지고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아, 정리를 하시고 예. 온전히 그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24시간 옆에 많이 같이 있어주고요.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 그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고아원 사진이 나오네요. 그 처음에는 그 뭐 2살, 3살 뭐 몇 달 되지 않는 애들이 고아원이고 그 다음에는 좀 컸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97년도에 갔을 때는 애들이 한 명, 2명 죽어요 밤에. 그러니까 저 사진이 지금 우리 저자님께서 그 이제 고향에 고향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고 갔어? 예, 듣고 이제 도우러 해령으로 가신 간 거예요, 거죠. 내가. 해령으로. 네. 네, 해령으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진을 찍어 놓으신 거를 몇 컷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이제 고아원. 애들. 그쵸, 이거 아이들. 다 고아원이에요. 아, 고아원. 다. 예, 예. 네네. 제일 밑에 거는 우리 저 할머니가 같이 가서 근데 이제 사모님도 같이 가셨었고. 여러 번 그쵸? 갔죠. 예, 네, 네네. 조금 있으면 이제 농사 관계되는 그 얘기도 하는데 예. 그때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빵 공장을 세웠거든요. 아, 북한에 네. 회령에 세우셨어요 빵 공장을? 회령하고 청진하고 길주하고 오. 보령하고 네 군데다가.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 빵 공장을 세운다는 게 사실 우리 남한 국민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미교포신데 어떻게 북한에서 빵 공장을 세울 수 있지? 어떻게 네, 세우시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우선 쌀이 거의 없어요. 네. 농사 짓는 게. 그리고 또 중국에서 쌀을 수출하는 허가를 안 해요. 그런데 중국도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쌀을 못하니까 중국에서 수출하면 사태가 없어. 예, 예. 근데 또 유엔인이 남쪽에서 쌀 좀 보낸 건 있어요. 네, 남쪽이라는 네. 게 한국에서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주로 죽는 거에 쌀, 밀가루 못 먹고 보리 같은 거를 간 곡식을 그쵸 곡식을 못 먹으니까. 간 거를. 예, 예. 근데 네. 뭐 3개월, 4개월, 1살 된 애가 그게 소화가 됩니까? 그치. 그것도 물이 네. 퓨리피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뭐 클로린 같은 것도 없고. 그치. 물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뭘 하고 예. 그것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뭐 요만보다 한 40명이 있는데 예. 거기 구멍에 그 화장기가 하나 있어요. 또 항상 애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서 하니까 계속. 계속 설사하니까.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애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눈 깜빡깜빡하다가 죽고 깜빡깜빡하다가 어떤 애는 하루 그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내요. 네. 죽기 전에 뭐 울지도 못해. 예.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땅이 얼었으니까 파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한꺼번에 10명 죽으면 어디 가서 뭐 먼저 매일 이렇게 죽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풀 같은 거 놓는 데다가 애들 갖다 놓는다고요. 그럼 얼지 겨울이니까 바뀌니까.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해가 나고 이제 그러면 얼음이 녹잖아요. 그럼 시체가 몇 단 시체가 있다고요. 아, 시체들이요? 그러니까 얼었던 거지. 예. 그 다음에는 땅이 좀 놓으니까 파가지고 메꾼다고. 네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저 입에 가서 그 고하는데 그렇게 쉽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상당히 간단하다고요. 그렇게 굶은 애를 보면은 고아주더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쁜 애는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 내가 뭐 특별히 무슨 뭐 인도적이 누구 인간이나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거 보면은 다 좋아지고. 맞아요. 또 우리 민족이고 그쵸. 민족.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도 뭐 월스트리트 전에 보니까 이북이 상당히 곤란해져요. 예. 90년대 후에 지금 제일 지금. 그쵸. 예, 맞아요. 지금도 뭐 힘들다고. 15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저 뭐 천천히 얘기해도 좋은데 그저 제 생각에는 뭐 배병질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김씨, 이씨, 최씨, 우리 삼촌의 누구는 이북에서 태어났고 어느 집은 저 헤어져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북에서 이렇게 150명 애들이 굶어졌다면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은 한국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요. 예. 그래서 내 책을 통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책을 꺼서 주고 싶다는 게 뭐 그런 것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이라는 게 특히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정이 있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통일도 될 수 있다 그게요. 그래요. 네. 우리 다음 사진 좀 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애들 이제 저 처음에는 이렇게 굶어주고 하지만은 내가 보내고 하니까 이것들이 얘들이 살찌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악기가 있을게요. 예. 이거 제가 다 사준 거예요.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럼요. 악기도요? 뭐 아코디언이 10개, 뭐 바이올린이 20개 해가지고 예, 또 예. 애들이 가르쳐 주면 그렇게 잘 배워요. 그렇죠. 아이들이 악기 다루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뭐 네. 어떻게 보면 차이코 심포니도 할 정도로 바이올린 잘하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왔다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공연한 공연한 모습이군요. 네. 자,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 조금 한 1, 2분 동안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들 그렇게 미국, 중국에서 뭐 컨테이너를 계속해서 보내고 여름 가을 하는데 아까 그 빵 공장을 얘기했는데 왜 빵이 가면은 쌀 같은 거는 집에서 는 빵은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 5g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한 끼가 돼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고아원, 유치원, 중등학교까지도 보낸다. 그러니까 뭐 며칠에 만들지 하래 그 사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막 자전거 어떻게 하고 좀 배달해 준다고요. 빵을 배달해주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루 그 선생님인데 우리 어느 애가 빵을 반을 잘라가지고 자기 반 먹고 반을 집에 갖다 부모들한테 줬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봤을 때 이거 그냥 빵 공장하는 거 가지고는 이 솔루션이 아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농사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맨이고 엔지니어를 공부해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옛날 한국에서는 뭐 밥 한 그릇보다도 실 한 줄만 줘서 농사하는 방법을 해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꾼을 중국에 정관을 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 생산을 능가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며칠 밤새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사서 2년 동안 보냈다고요. 두 사람. 그러니까 밤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 청진하고 하는 게 그 호흡이라고 농산 단체라고 할까? 한국말로 뭔지. 약간 농업단체. 농업단체예요. 거기에서 근데 참 그 농사꾼이라는 거에 세계에서 제일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네. 아시네. 왜냐면 농사는 1년을 해봐야지 효과가 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수생이 이런 거 해달라 해서 만일에 안 되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어느 말에서 그만큼 생산하라는 걸 지시를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풀렸지만 그때는 농사꾼들이 자기 갖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부에 가는 거라고. 그렇죠. 정부 다 가는 거예요. 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다는 거 그거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꾼하고 여기 사진을 찍게 밤새면서 앉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은 안 돼가지고 만약 당신들 작년 먹고 농사가 안 되면 그걸 내가 보상해 주마. 농사가 안 되면 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책에 보니까 100만 불 했다는데 사실 1000만 불 이상 썼어요 제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아이고 그건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해졌어요 농사꾼들하고 소주도 먹고 밤에 노래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 정보라고 하면은 영어만 헥타 100m인데 거기서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몇 그램 몇 그램이는데 거기서 한 뭐 50kg 뭐
100kg인데 2년 후에 3톤 4톤이 나왔어요. 와, 3톤 4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농사가 전문가를 했는데 이 조선 이북 이남 반도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전라도예요. 그 다음에 이북에서 제일 되는 게 평양에서 내려와서 사리원이라고요. 사리원. 아, 사리원. 네, 네, 그 네. 평양에서 내려오면. 예. 근데 이남에서 제일 그 뭔가 합에서 잡는 말지 네. 농사가 잘 된다는 네. 그것이 8톤, 9톤이에요 쌀이. 근데 이렇게 하나 빼보면은 알이 몇 개 있고 그 알이 얼마나 탄다는 거 다 우리가 쟀내고요. 근데 한경북도 해령이 제일 추웠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15일부터 20일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회령이 굉장히 북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춥잖아요. 네. 그리고 해령강 그쪽 특히 한경북도는 땅이 그 효소 같은 그 퍼틸라이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못 사는 땅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중산해가지고 제일 돈이 많고 한 거에 비료. 아, 비료. 첫째는 씨. 네, 네. 씨가 줘야 되고. 그쵸. 예. 그다음에 비료. 네. 그다음에는 그 저수지. 예, 물이. 그쵸. 물이 있어야죠. 예. 예. 그리고 기술. 우리 그때 농사의 물의 온도까지도 다 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랐죠. 저선수지. 그러니까 농사에 박사를 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흥분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해서 보니까 그때 내가 혼자니까 뭐 한 7, 8년 동안 1,000만 불 했지만은 그거 하려면은 뭐 그거보다 몇 배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내가 조금 더 누가 뭐 대우 실험이나 누구나 이런 친구들한테서 고어를 받아서 했으면은 한겨도 사람 한 사람도 꿈을 지르지 않을 수 있었죠. 내가. 네네. 그리고 그때 내가 서울에는 비닐 만드는 그저 비닐 그저 시트. 네네. 또 멀치 시트라는 게 있어요. 멀치는 일회용이라 하와이 같은 데 가면 파인애플 씌우는 거 제일 검은 거. 예. 그거는 이제 벼. 네. 그다음에 농사는 아그처럼 필름이 또 있다고 따로. 네네. 비닐 만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가 그 보고서 좀 얘기했지만은 그 뭐 현대 실업에 누가 뭐 서를 100번을 트럭을 보냈다고 하지 말고 그때 나같이 비료를 사주고 트럭을 심는 기계를 사주고 농사하는 방법을 배워줬으면 지금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그 다니면서 참 내가 내 자식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한 점에서 2톤이 나면 잘 맞는다는 거를 7톤, 8톤까지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스탠더드를 높여준 거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네. 또 사는 너는 계속했으니까 결과를 보여주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중국에는 그 회사 지금 보니까 4.5천 톤을 맞는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농사의 혁명을 시킨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렇게 그저 뭔가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삼성물산의 이익이 10%만 농사 기계를 사주고 빌어주면은 이렇게 중사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 보니까 네. 저렇게 이제 북한 회령에 가셔가지고 예, 그 농사 짓는 법을 빨간 셔츠 알려주시고 입고 찍은 그게 네. 비닐망막이에요. 비닐. 예, 저 농사 질 때 위에 씌우는 거. 아, 네, 맞아요. 약간 검정 비닐 같은 거 씌우잖아요. 그거는 옆에 있는 건데 그거는 네. 저 옥수수 같은 거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오른 빨간 셔츠에 있는 비닐망막은 뭔가는 벼를 심을 때 네. 벼를 심고 위에다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주고 추운 바람에도 그만 죽는다고 씨들이. 아, 그쵸. 그리고 또 이 씨들이 죽지 않게. 예, 예.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얼트라바이올렛 히트를 갖다 주고 축축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거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온실 지어준 거고 여기는 농사꾼들하고 앉아서 네. 그 설명해 주는 거고. 아,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저 부인이 왔을 때 농사꾼들이 예. 옥수수를 했다고 보여주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저 내가 네. 지금 뭐 상당히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 한국에는 한국 우리 백성들이 이북에 농사짓는 걸 조금만 다 배워주면은 우리 형제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사실은 네. 이제 북한이 어렵다 그래서 뭐 소도 보내고 뭐 쌀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저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렇게들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좀 그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저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저 쌀이 그 북한 주민들 밥상에 올라가느냐 실질적으로 근데요, 예. 그거에 참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선전하는 거야 하는데 예. 지금 내 책이 상당히 유니크한 거는 예. 제가 한경북도 해령천지 간 데는 나쁘게 간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북 사람 빼놓고는. 제비 동포도 간 사람이 없고 중국 사람도 간 사람 없고 나쁘게 가서 농사꾼들하고 앉아서 소주 만들면서 이해한 거는 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 동아일보 무슨 미국의 월스트리트 내가 보기도 내가 봤으니까. 왜냐면 다 본 농사 건- 다 지어놨는데 이걸 다 그냥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면 아니 근데 그거에 먹고 살지 않냐 막 근데 그거에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또 그거는 너무 심각하게는 간단히 그쵸. 얘기하겠는데 네네. 그 한경도 해령이나 청진이 평양에서 제일 먼데요. 거리상. 그치. 예. 그러니까 평양 이 북조선 그 정부에서는 우선 평양 있는 사람들이 먹어 살아야 돼. 그치. 그렇잖아요. 예. 보는 것을 봐서. 예.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지를 않는다고. 그치. 회령까지 신경을 못 쓰는 못 거죠. 쓰는 거예요. 예. 그치. 그래서 지금 네. 네네. 삼성물산에 뭐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북이고 사말리아나 뭐 인도고 어느 나라 간에 네. 우리에서 200만 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데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은 이 이웃 사람이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치, 미국에서 맞아요. 멕시코 그쵸. 사람이 굶어 죽는 건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런데 그래도 속이 가슴이 아픈데 우리는 김치 20, 채식 똑같은 형제라고요. 그치,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영화를 만들 동안에 왜 우리 하는 거를 썼는데 한 번은 제작가 천혜인데 어떻게 이북에 있는 천혜가 이남에는 군인하고 국군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배선이가 안 낸다고 얼굴이 빨개져 부서졌더래요. 처음에 뭔가 스크린 플레이 그 문학을 얘기할 때 네네. 그래서 밤새 그 설명했다고 우리가 이게 전쟁이 난 거에 우리 미국같이 인종차별해서 전쟁이 아니고 영국같이 계급차별은 아니고 뭐 중동같이 종교차별이거나 이건 순전히 2차전 때 미국하고 소련과 영국이 이렇게 막아놓은 했는데 그쵸. 2차 세계대전 때. 맞았죠. 근데 예. 정청이 걔는 에스컬레이터 단에 한국에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걔 손에 피가 나한테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내 기분이. 기분이. 네. 네. 그러니까 가다마는 같은 민족이라는 걸 그치. 얘기하는 거네. 피는 못 속인다. 맞았어요. 근데 그게 보통 게 아니고 내가 어디다 배신하면 어디 배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배신하면 한민족이야 이거 그치. 요 동네에서 저 땅에 산 넘어 말하는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걸 딴 데 가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이제 딴 얘기를 합시다. 한 가지는 이거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남에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북에는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사랑으로서. 그쵸. 예. 자, 우리 남은 사진들도 이제 다 봅시다. 보내고, 네, 그것도 갈게요. 네. 위에 그 빵공장. 빵 공장 모습. 굉장히 빵 공장이 깨끗하네요, 그쵸? 깨끗해요.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빵 공장에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회령의 주민들이 빵 공장 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다 해령 시민이에요. 그렇죠, 예, 네. 예, 와. 여기는 사실은 불령이에요. 불령 시민이에요. 어. 불령이 공장도 불령이 해령하고 청정 사이에는 도시인데 아, 불령은 그렇군요. 뭐 해령이랑 마찬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인이 왔을 때 관광 비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네, 다음 사진 또 있을까요? 예. 이건 네. 제가 영화 만든 그 포스트 카드고. 예, 산 너머 마을이라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사진 보여드린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또 깊이 얘기하죠.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거는 제작단들. 그쵸. 네, 예, 예, 영화 만들 음흠. 그 당시에 그 제작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으셨나 봐요, 그쵸? 그때, 예, 예. 이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찍었죠. 아. 카메라로. 네, 네, 카메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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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 그래도 잘 찍어 놓으셨네요. 예. 이거는 우리 가족, 우리 처가 돌아가기 1년 전이죠.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지금 가족이. 가족들, 대식 네, 가족. 손자, 손녀들까지 다. 다 했어요. 네. 50명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모인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아유, 다복하시네요. 네. 네. 손자, 손녀가 몇 명이에요? 한 30명 정도 돼요. 30명이요? 네. 이름 다 기억하시죠? 네. 아, 그래요? 아니, 헷갈릴 것 같아요. 30명이나 많이 쓰면은.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들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근데 얘들끼리 손자, 그렇게 손녀는- 친해요. 네. 조카들끼리 친하다고. 네, 네, 맞아요. 네, 네. 자, 다음 사진. 네. 그 위에 거는 제가 해령에다 학교를 지어줬는데 저게 원수대가 2018년에 나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기 회령에 학교를 지어주셨잖아요. 네. 그 학교라는 그 거죠. 학교 저거 사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학교가 그러면 근데 저거를요, 네. 그 지은 후에 기가막히게 홍수가 나는데도 끄떡하게 서 있어요. 저. 홍수가 났는데도. 또 예, 근데 저걸 상당히 단단하게 지었어요. 그렇군요. 홍수가 나는데도 네 저- 피해도 없고 예. 그 밑에 거는 우리 부인이 그 사도에 가서 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니까 왜 저 사진이 있느냐? 예, 예, 뭐, 예. 네. 뭐는 이거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 이남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할 수 없는 게 이북 사람 만든 영화를 못 상영하대. 지금은 못해요. 법이 맞아요. 못해요. 국방부의 그 네. 디펜스 안보부의 아마 아시네. 네네네. 그래서 내가 통일부에 몇 번 가지고 그거 교수님과 내가 이게 이런 사람인데 인도적인 사람인데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영화인데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 또 보내서 혹시나 한대. 근데 세 번째 가니까 거기는 박sin을 하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4명 중에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라는 그 얘기하겠죠. 내가 얘기했던. 네네. 그래서 그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답변하는데 손으로 편지 썼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카카라고도 안 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네. 내가 누구는데 뭐 해가지고 2페이지를 썼어요. 한 일주일에 오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울주에서 축전이 있는데 거기에 연락해 보시오. 근데 거기에 연락해 보니까 한국의 문화, 체육 무슨 회관이 있다요. 올림픽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국방부군요. 거기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메랄가 금방 통과야.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 사람의 이 영화는 보여줘라 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 영화제에서. 예. 그래서 부산 영화제는 시간이 맞지 않고 또 그 문재인 씨는 또 너무 또 급하게 나니까 제일 많은 게 울주 영화제예요. 울주 영화제. 예. 그래서 울주 영화제 가지고 네. 보통은 영화제에서 하루 하는데 그는 이틀 했어요. 이틀 상영했어요. 이틀 상영했는데 네. 한 200명 꽉 찼어요. 200명 왔는데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상 그 동네에
시민들이야 보통. 그쵸 시민들. 시민들이에요. 예. 그런데 한 사람도 내 영화 보고 빨개라는 사람이 없어. 그 우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난 다음에 question and answer 섹션이 있잖아요. 질문하고. 예. 관객들하고. 관객들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배 선생님 그 평양냉면이 맛있다는데 진짜 맛있습니까? 네. 그것도 무슨 강아지 얘기 나와서 영화 찍을 때 예. 곰이 강아지 있어야 되는데 장감독이 한번 잘못해 가면 요만한 하얀 강아지 왔다 갔다 해서 저 강아지 뭐니까 배 선생님 그 위에서 지지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곰이 역할이 보수 사냥꾼의 강아지야. 근데 사냥꾼이 강아지 하얀 퍼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그쵸. 그래서 그냥 확 해가지고 장관도 이게 뭐 아이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니까 왜 그런가 우에서 내려왔더니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지시한 거야 이 개를 쓰라고. 근데 그 개가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네네. 그 미팅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네네. 그때 김대중이가 선물한 개야.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개의 손자야. 그 강아지가 낳은.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이게 통일 주제를 한 영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일을 하려고 우리 남쪽에 그 김대중이라는 그 대통령이 같이서 우리 수련님하고 장군님하고 이래서 이게 통일 작품인데 걔가 이걸 이 영화에 써야 돼서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동무하고 내가 오늘 떼지는 하지만은 지금 이 중요한 건 영화를 만드는데 무슨 강아지가 통일이 그래서 큰 강아지 썼어요. 결국 내가 이겼어요. 뭐 이겼다가 내가 제작한데 뭐.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광주주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유 배 선생 그 개를 썼으면 지금은 통일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책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고. 예, 맞아요. 이 책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재밌어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진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네. 맞아요. 이 그러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요. 사실 그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이 남북 합작 최초 영화죠. 그렇죠? 네, 산 너머 마을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하와이 영화제 등에서도 수상을 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카고에서도 1등하고 그쵸. 또 필리핀에서도 1등 수상. 아주 좋은 작품인데 이 어떻게 영화까지 제작을 하시게 됐고 이렇게 북한과 교류를 하시게 됐는데 행정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아이고 많았죠.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잘 풀어가면서 하셨는지. 이거 밤새고 얘기하는데 최선을 짧게 얘기할게요. 그 뭔가 이북 그 정부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 많이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건 뭐 자기 반미 그 사정을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하기도 하고 또 그렇을 거죠. 근데 그 문화상에는 그 위원장이 오더니 이 영화에는 노금리 사건을 넣어야 됩니다. 노금리 사건을? 노금리. 근데 내 작품에 노금리가 쓰지는 않았거든. 내가 쓴 작품인데. 그렇죠. 이건 내가 쓰는데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무께도 이걸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화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녹음대에 대해서 연구를 뭐 미국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레코드도 보고 한국의 레코드도 보고 다 봐서 녹음도 모르는 건 내가 이제 녹음대 저 박사예요. 사실은 200명이 죽었는데 3일 동안 죽었어요. 미국군이. 그것도 또 루테난 한 놈이 잘해가지고 이건 보니까 할머니 그 농부 그 할머니도 많고 애들 많고 젊은 사람은 많은데 이건 죽으면 안 되는데 저쪽 캡틴이 죽여라 해서 결국 죽였다고. 근데 미국의 메일레이 사건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미국 와서 그걸 많이 조사하고 보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원어는 안 쓴다 하지만은 내 서원어는 쓰고 싶더라고.
뭐 미국이 나쁜 거 한 건 전쟁한 거는 뭐 그대로 보여줘야지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평양을 갔어요. 그건 그 하나 논쟁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노은리 사건을 넣느냐 맞느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예. 어. 그래서 네. 어머니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평양도 이북 가서 꼭 교회 하나 세우라 뭐 이런 얘기에서 내가 그 책에 네. 영생 그 영혼이 이터널 라이프 그 띠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녹음난다 되니까 사실은 서론을 넣고 싶어하고 막 처음에는 아니지만 네. 지금도 사실은 안 했지만 근데 내 그 생각에는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거 보여줘야지 무슨 뭐 그게 역사적인 건데 미국에 녹음을 해가지고 군인이 감옥에도 가고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넣대 대신 죽은 다음에 인생이 있다는 그 스토리를 난다야겠다. 영생. 예. 그래서 컴프로마이즈 했어요. 어. 이건 내가 넣을 테니까 이건 넣을래 해서 그러면 떱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이게 통일 작품이니까 그치, 네. 서로 양보합시다 해서 이북의 김장인 바로 밑에 제일 높은 문화선 사람이 하고 나오자 해서 오케이 해서 한 거예요. 그 동안에 뭐 뭐처럼 많았죠. 그렇지만은 뭐 그 자산권에 제일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거는 노금리 사건의 영어에 들어간 거. 그 외에 또 문제는 뭐 우선 거기는 카메라가 싱크 사운드 카메라가 없어요. 그 뭔가는 영화 잘하면 카메라가 돌리잖아요. 동신호. 그렇지. 소리가 나 따뜻해서 소리가 나는데 영화는 조용해야 되잖아요. 대화만. 예. 그거 기기가 없어. 그러니까 50년 전 영화야. 그러니까 그 수준이. 네네. 그 기계를 사야 되는. 그러니까 새가 살라니까 150만 불이에요. 그것도 독일의 아리라는 그 카메라 회사에서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LA 가서 그 중고품 파는 데 가서 이웃 사는데도 기가 막혀 뭐 몇 번 썼지만은 그래서 그걸 3번에 가격을 해가지고 그 대신 라이팅 그 라이트도 있어야 되죠. 라이트를 그거는 아리에서 새 그릇 10초만 불 주고 사자고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실내 촬영하는데 라이팅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 그것도 사주고 분장 기계 사주고 눈 만드는 기계 사주고 레코딩하는 기계 사주고 테이프 사주고 배터리 사주고 영화사를 차리셨네. 완전히 네. 정말 우리 관중 있는 분들이 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거기는 있는 게 없고 없는 것만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간단히 보면 스크루드라이버도 없지, 너츠도 없지, 볼트도 없지, 모든 게 없으니까. 그 거기서 영화를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만 쓰셔가지고 제작을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작 시스템을 다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카메라부터 됐으니까.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난 나대로 영화를 그것도 그때 꿈은 뭐 간수도 가고 뭐 아카데미상도 받을 때도 만나야 된다고 그 재미난 얘기했어요. 동무들하고 이제 영화 촬영 가고 배고파서 산에 올라가지고 불 피워놓고 뭐 이래 고구마 굽고 하는데 동무들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위해서 태어난 거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된다! 먹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없으면서도 정말 자기네끼리 자랑스러운 영화를 만든다는 그 정력은 대단합니다. 참 이런 걸 얘기하면은 뭐 삼팔선 지나가면 우리 형제들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스마트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참 중요한 얘기를 내가 우리 남쪽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 같이 어려운 세상이 없잖아요. 사람이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산당하고 민주당하고 나는 나가 자본국가의 사람이지만은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북한은 없죠 자유가. 네네. 그런데 인간이 자유가 없는 데서 벌써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살인, 강간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개척의 자유 많은 나라지만은 그렇죠. 뭐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요즘은 아침만 일어나면 뉴스가 열면 좋다는데 또 강간 같은 거는 많을 것도 없고
이혼은 55%가 한국도 이혼이 많다고 했지. 예. 거기는 이혼이 있습니까? 이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혼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아, 북한. 뭐 있으면 뭐 한 동네 한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 이혼이 없어요 거기는. 아, 북한에 이혼이 없군요. 없어요. 이거 듣는 분들이 그렇군요. 네. 이혼이 없고 강간이 없고 살인이 없고 또 집 건너서 누가 현대 뭐 BMW 벤츠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어. 아, 모르니까. 네네네네. 욕심이니까 누가 더 가지는 건 나도 조만간 가진다고 해서 욕심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는데 거기서는 정부에서 다 배급을 줘서 먹고 사고 하니까 그건 내 말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우리가 너무 아니까 더 얘기가 없었지만 좋은 점은 우리 남쪽에 있는 형제들이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사랑을 하는 거라든지 또 거기서는 여기서도 알죠.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동무동만 나오는. 동무. 김도 부치 동무. 네네. 그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쉬워서 게 아니고 남을 소개해 줄 때 이 사람이 교사라는 얘기할 필요 없다 그게요. 시장 무슨 뭐 처장 그 타이틀을 붙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everybody same.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굶어 죽는다는 걸 내가 얘기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납치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피가 나서 이남에서 고생하고 하는 것은 나만큼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까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본거를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13살 먹은 그 어린애가 고생하면서 본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나는 뭐 이유가 없으니까 좋게 쓸 그쵸. 이유도 없고, 예. 그치.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 퓨어 순수하게 정직하게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 책을 보고 무슨 뭐 배설이야 빨개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속에 어머니 사랑, 내 부인하고 사랑은 민족끼리 사랑할 수 있고 농사를 짓고 먹일 수 있다는 이런 것만 주제에서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어렵게 이제 북한과 교류를 하시면서 이제 남북 합작 영화 산 너머 마을을 이제 제작하셨고 이게 이제 울주 영화제에서도 네, 상영을 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영화를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저자님? 지금도? 네. 우리 뭐 시청자들이 뭐 근데 그 영화 자체를 한국의 아카이브에서 탈락해서 줬어요. 필름을. 아, 필름을 아카이브 한다고? 네, 아. 한국 정부에 줬어요. 아, 예,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내가 또 링크가 있고 CD가 있으니까 원하면 내가 다 줬습니다. 내가 제작하고 내가 그래요. 주인이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그래서- 영화인지는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보시면서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북에 그렇게 제한이 많다 하지만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북 영화를 못하고 산다는 거는 이남에도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미국에서 많은 사람하고 살던 중 하는 그런 영화 같으면은 네. 이남에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100명이 있는데 영화 사장은 내가 다 보내줄게요. 그래서 허가는 여기서 알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와서 그거까지 내가 네네. 내가 네. 그 CD는 그냥 드릴 테니까 그거 혹시 뭐 와서 보는데 한 100원이나 50원이나 규정을 하면은 내가 이북 고원 자단이 있어요. 거기다 좀 되고 지금 이 책도 판매 수입이 걸로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고향 돕기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책을 내신 그 수익금을 이제 북한의 주민들을 네. 위해서 네, 기부를 네, 하신다고 고아원, 하십니다. 예, 고아원을 위해서. 이 산 너머 마을 제작도 하셨고 이제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 앞으로 남북 교류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과연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남북 통일이 될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또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또 이제 남북 관계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지금은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북한과 교류도 자유롭게 하시는 입장이신데, 그러면 예. 그래도 우리 또 한민족이시고 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로서는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이가 80이 되면 집에서 바둑이나 두고 막걸리나 마시고 그냥 이제 와 이렇게 돌아서 영화를 만들고 차 쓰고 그러는데 네. 근데 사람이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통일이 돼서는 네. 우리가 통일이 원한다면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 하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넬슨이 뭐 시진핑도 일본 이북 애들은 걔들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set에서 브레인워시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능력이 없어요. 그 미디어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통일되려면은 한국에 있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 인간이라는 게 프라이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경기 좋아했다는 건 프라이드. 내가 혈액에서 타격했다는 프라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 있기를 원한다고요. 네네. 그러면 프라이드가 있으면 보다 있는 사람이 자기 형제가 굶어죽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스트 뭐 이런데 민족주의 그것도 뭐 말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건 다 떠나서 나는 기독교인인데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풍부하게 줘서 잘 먹고 살아라고 하면은 그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형제끼리 나눠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안 될 때 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밖에 없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남북 통일이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냥 저 예를 들면은 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네. 세계에서 제일 강하지 못한 나라가 비엔남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이 비엔남에서 졌어요. 네. 졌다 보면 누가 졌는가 하면은 모하메드 알리가 아니고 뭐 백하울의 넥슨 케네디가 아니고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생이 100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컨션스. 그 100명의 젊은 애가 비엔남 전쟁을 안 해야 된다고 죽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정부에다가 안 된다. 그것이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네. 한국의 연세대학 대학교 서울대학 다는 애들이 저녁에 소주 먹고 무슨 강남에 가고 뭐 현대백화점에서 일하고 뭐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 나의 프라이드로 사는 것이 I'm Korean 하면은 그거에서 통변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5년, 10년, 100년 걸려도 해야지. 근데 언제 그거는 내가 얘기했어요. 아마 내 인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끝으로 이제 이 말씀 좀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지금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이 책에 나왔으니까 우리 아내에 대한 어떤 아내 사모님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좀 잠깐 해주시고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꼭 좀 주고 싶은 메시지. 네네. 근데 그 통일 문제는 지금 얘기도 했고 이 사랑 문제는 뭐 이 세상에 사랑 빼면 뭐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닥터 지바거리 무슨 뭐들이
네. 사랑이 모든 걸 일으키고 가는 그 force, 힘이 사랑인데 네. 우리 와이프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 이혼하는 사람이 50원, 60원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봐야 돼. 그리고 집에 와서 마누라를 결혼한 지 몇 달 전에 마누라 봤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양보할게. 그래야 된다고. 그 스토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지 아세요? 난 이런 벌써 모르지만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이. 안 하는 게 제일 꼭 있어야 되는 거는 희생, 사랑의 희생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가정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네. 통일도 되고 I am Korean. 네. 나는 프라이드도 갖게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와이프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시간 넘게 우리 배병준 저자님으로부터 약속이란 책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배병준 저자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약속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 독자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배병주 저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우리 불길만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30년 정도, 30년 동안 미국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한국에 또 나와주신 우리 아름다운 또 제가 이름은 조성주. 네, 조성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삶이 될 때 독자들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배병주 저자님이 쓰신 약속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책문화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봄날 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